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POP 팬대 두테르테, 필리핀 젊은 유권자들이 변화를 원하는 이유란 제목의 아랍 최대 언론 알자지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촛불 시위로 대표되는 민주화 요구가 전 세계에 각인되면서 K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이 해외 영화 애호가들에게 퍼지면서 한국은 민주화를 국민의 손으로 이룩한 나라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 쿠데타와 홍콩 민주화 운동 때도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의 응원을 호소하기도 했고, 홍콩 민주화 운동 때는 한국 영화 1987이 상영되기도 하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당시 불렀던 민중가요를 부르는 광경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상징성이 한류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선 운동 때도 K-POP 팬들이 나섰던 것처럼 지금은 필리핀 선거에 K-POP 젊은 팬들이 변화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K-POP 팬들은 생각보다 정치적 안목이 높습니다. 캠페인을 동원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우리의 능력은 유권자 교육을 촉발하고 토론을 촉발하여 젊은이들이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지 깨닫도록 돕는 데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K-POP 스탠스가 음악 경연에서 우승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투표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스탠을 모아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22세 한 필리핀 그래픽 아티스트이자 K-POP 팬은 9월 초에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2년 5월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사람들이 투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제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유권자 교육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공동 주최자인 마요라와 저는 이 세션을 엘렉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선거를 뜻하는 필리핀어와 전미사 이즘을 결합한 것으로 필리핀 밀레니엄 세대가 마음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권자 교육에 팬을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등록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젊고 K-POP 스탠스 또한 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온라인 존재는 중요합니다. 필리핀은 2020년 트위터에서 K-POP에 대한 토론을 하는 전세계 사용자 수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트윗 볼륨에서는 K-POP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유세를 납치해 낮은 투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스탠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정부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열악한 대응과 다양한 부분에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K-POP 팬들과 투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K-POP 팬덤이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처음 본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태풍 뱀코가 필리핀을 강타했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해 보도하는 기자로서 저는 최신 소식을 받기 위해 트위터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사상자 수, 피해 규모, 정부 관리의 발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내 타임라인에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POP 걸그룹 레드벨벳의 팬인 레벨업이 기부를 촉구하는 구호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레벨업만이 아니었습니다.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가장 유명한 팬인 아미와 블랙핑크의 팬인 블링크와 같은 다른 K-POP 팬 커뮤니티도 자체 기부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4월에 K-POP 팬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수입원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커뮤니티 식료품 저장실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당국과 두테르테의 지지자들이 필리핀 공산당 무력 세력인 신인민군 소속으로 의심되는 빨간 꼬리표가 붙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동원의 표시는 커뮤니티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K-POP 팬덤을 보게 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K-POP 팬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대신 개입해야 한다는 공통된 보편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과 기부금을 모으고 전달하여 온라인 콜아웃을 현장 지원으로 할 수 있었는지 보고 나는 팬덤이 그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 매우 전략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유권자를 촉매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총선을 위한 교육에서 라이브 대화를 위한 트위터 스페이스가 5월에 시작되어 K-POP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을 때 나는 그 아이디어를 다른 스탠 계정에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어로 여성시장을 뜻하는 가명 마요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룹 소녀시대의 팬인 손주를 위한 온라인 활동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마요라 역시 화가 난 필리핀인입니다. 그녀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녀는 법치를 지지할 정부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유권자 토론에서 그녀의 가까운 친구가 두테르테의 국가 지원을 받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사망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된 것은 공식적인 숫자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사망자가 3만 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단속은 이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승인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반면에 언론인들이 국가의 적으로 쫓겨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온라인 네티즌들에 의해 권위주의자들이 엮어 만든 용어인 가짜뉴스로 낙인 찍혀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청중,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마약 소탕 작전에 대한 마요라의 분노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중 우리는 엘렉시오니즘을 시작했습니다. 9월 12일 마요라와 나는 첫 번째 엘렉시오니즘을 개최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은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과 선거 자체에 대한 고민,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는 후보자에게 어떤 자질을 찾아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한 청취자는 2020년 7월 의회가 ABS, CBN 프랜차이즈를 승인하지 않고 국내 최대 방송망을 강제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후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정보 출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K-POP 팬 트위터 계정도 자체 유권자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6,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아미 바야니아는 올해 초 학생 주도의 인도주의적 대응 이니셔티브인 아이엄 리프트 필리핀스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미가 모바일 유권자 등록 앱을 이해하거나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0613PH가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계정 모두 유권자 등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절차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동료 아미를 돕습니다.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정 후보자나 정치 집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마요라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 접수는 10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제 정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오랜 개인 비서인 봉고가 대신 같은 시기에 후보 등록을 제출했습니다. 마요라와 저는 유권자의 투표의 무게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통령의 권한, 입법 절차, 팬데믹 대응과 관련된 기금 할당 우선순위 등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필리핀 K-POP 지지자들이 나서서 투표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필리핀 또한 오랜 독재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의 빈곤과 자유를 많이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리핀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K-POP 팬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왠지 한국의 과거 민주화 과정에 대학생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의 요즘 한류는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도 상징하지만 그 속에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곳곳에서 선한 위력을 발휘하고 민주화 시에 K-POP이 흘러나오고 K-영화가 상영되기도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시위대들이 한글을 사용해서 민주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 또한 완성된 민주화가 아니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친일 잔재 세력에 의해서 미완의 민주화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 후 대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화도 꼭 확실히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